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밖에 안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스닥이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일단은 기술주의 반등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또 좋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좋은 분위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전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조 원 도대체 뭘 팔았길래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를 넘어서게 된다면 2018년도 그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그때 이후로 또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이 될 텐데, 자, 삼성전자의 흐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는지 우리의 집중력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이게 이제는 최고가 경신에 가깝게 다가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경신, 사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런 관점들이 정말로 계속 진행이 돼서 넘어설 것인지, 과연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자, 가을비가 오죠? 가을비가 촉촉히 내릴 때, 자, 계절의 변화가 또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건강주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비염 때문에, 요때 조금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뉴욕 증시, 할 거 없이 다 같이 요즘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정말 신바람 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계좌가 좀 쑥쑥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장이 좋으니까 일단은 버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계좌의 수익률은 시장의 상승률보다 조금만 더 좋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다우지수가 지금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이네요.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살짝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0.01%, 그냥 안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즉 시작 포인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주가의 마지막 포인트를 봤을 때는, 경제지표로 봤을 때는 다우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더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많이 부추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이 움직였다 그러면 기술주 쪽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지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즉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그 해외 중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경기지표,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중국의 이제 8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나 올랐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5.2%였는데 이것보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0.5% 증가를 했는데, 자,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공급이 딸리니까 여기에 대한 제품 생산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0.5% 증가했다,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일단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가 작년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증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극복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죠.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 나타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뭐 이제 제조업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지난달에 3.7이었는데 이번에 17.0이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7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한 호재성 재료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3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사실 이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게 뭐랄까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경제 성장률 지표라고 좀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얼마큼 잘 이루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이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런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마 체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월 수입 물가 지수도 0.9% 올랐다. 네, 일단은 뭐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유럽 좀 넘어가면 독일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이 경기 기대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77.4, 이게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최고의 수준이다. 예상치는 70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경제지표만 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당장 어마어마한 경제적 호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월에 산업 생산이 조금 감소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0.4% 증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는 1.0%였는데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근데 일단은 다우지수가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었던 것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지표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조금 주춤거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즉 백신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 3차 임상시험을 재개를 했고요. 백신에 대한 빠른 개발 기대감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차 임상시험을 재개하고 나서 이제 3차이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 뭐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점점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전에 백신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에서는 이미 백신 생산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뭐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신에 대한 승인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극복, 이제는 무엇만 남았느냐면 경제적인 어떤 회복 이런 것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제 화이자에서 임상시험 도중에 일부 참가자에게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보고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연구 중단에 대한 권고 이런 거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백신이 빠르게 나오길 기대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를 압박하지는 않는다. 뭐 일단은 대선 전에 나오게 되면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경 쓰고 있겠죠. 뭐 신경 안 쓸 리가 있나. 그죠? 자, 어쨌든 요런 정도. 그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도 뭐 특별하게 지금은 나빠지는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초에 있었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오늘 지나가게 돼서 다음 시황에서는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주요한 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약간 불안한 감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크게 충격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상승을 계속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있는 이런 변동성이 이제 수요일 지났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틀 정도 남아있을 텐데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9월달 중반 들어가게 되면서 9월달도 이제 끝나간다. 그죠? 9월달 이제 실제로 보면은 2주 남았죠? 2주? 네, 딱 절반 지나왔는데 9월달이 끝나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죠. 어닝 시즌. 이 어닝 시즌에서 3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를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나올런지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면서요. 6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분기에 8조 원대,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이제 9조 원 넘어서 11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매출액도 60조대를 다시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즉,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이제 잘 지나쳤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 됩니다. 이번 3분기의 실적적인 핵심이 스마트폰 판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50% 정도 증가한 8천만 대. 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약 8천만 대 더 팔았다. 8천만 대를 팔았다는 얘기가 된 거 50%니까 전분기에 한 4천만 대 정도 팔았는데, 아니죠. 4천만 대, 50%니까 그 정도 되는 건가요? 6천만 대쯤 팔았는가요? 하여튼 산수네요. 또, 네, 계산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0% 증가한 8천만 대 정도를 판매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2분기 때는 1조 9천억 밖에 이제 그 실적을 증가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3조 6천억에서 4조 2천억.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갤럭시 노트 신제품에 대한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겠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 그 다음에 뭐 일단 신제품에 대한 그 효과들이 가장 많이 발표가 됐을 것 같고요. 더 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도 감소했대요.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어떤 확산 속도가 이런 뭐 폴더라든지, 그 다음에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탭,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 간다는 부분에 따라서 이 휴대폰의 어떤 그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유통에 대한 재고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스마트폰 판매량을 통한 그런 그 실적 증가가 이번 3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협적인 요인도 약간은 있죠.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부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 그래서 지난 2분기 때는 5조 원대가 넘어섰는데 일단은 이거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근데 비슷하게 나온 상태에 대비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최고 실적을 잡게 된다면 11조를 넘기는 그런 거, 즉 그 스마트폰 판매와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판매 두 개만 합쳐도 최고치만 찍는다라면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잠정적인 집계치는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가격은 좀 하락을 했는데 출하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뭐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씩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뭐 실적은 다시 좋아질 것이라 생각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인데 이 재고가 많이 이제 소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재고를 충당시키고자 하는 수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이제 또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그런 가격 인상과 함께 판매량 증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3분기 지나면서 4분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3, 4분기 지나가면 그 시점이 이 IT 업종 쪽에서의 성수기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다면 당분간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기 좀 어려울 테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단기적 조정을 보여야 될 테니까 그럴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어떤 전략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내려오는 자리를 기다려라. 약간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어쨌든 모순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역대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이런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망 얘기가 나오면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네, 막 그냥 분위기 조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올라간다 어쩐다 막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여기서 흥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의심도 좀 들겠지만 기대치도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국 증시보다도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에 걸려 있는 이 희망적인 포인트들, 네, 어디까지 갈 것인가? 2600 넘어갈 것이냐? 네,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2600까지 오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신규적인 어떤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은 신고가 넘어가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게 되면서 또 이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시장을 상승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이쪽에서 실적 개선 이렇게 나온다면 또 주가가 상승하는데 당연히 보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난 3월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약 1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거죠. 이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매수를 계속 드라이브를 거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주가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요 20개국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상승률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는 107.54% 올라가서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니까 못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무려 64%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나스닥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5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 증시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보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진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거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3월 이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법 돈이 좀 되시죠? 네, 계좌가 좀 많이들 올라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좌가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 벌 때는요, 굉장히 무섭게 돈을 버는 거고요. 이제 조정에 나올 때는 살짝 피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심만 좀 해주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도 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잘 버텨주고 상승이 나올 때는 돈 잘 벌어가고 이런 식의 전략만 잘 세워주시면 아주 좋은 일만 생기게 될 겁니다. 현재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IT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미국 쪽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IT 업종에 그런 약진이 돋보인다.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도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IT 업종들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하시면 되겠죠. 또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대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우리가 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시장에 일단 좋은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 누려서 우리가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너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증권사 전망, 엿먹어라 이렇게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시장은 계속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좋은 소식들만 있는 것 같아서 살짝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최고치를 찍었을 때 11조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피도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상승. 자, 일단은 코스피도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네, 일단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을 그대로 발로 뻥 차버린 이 코스피. 현재로서는 네, IT 쪽이 주도를 하게 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최고가 경신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냥 즐기시면 되지 조정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라면 타고난 지적 능력과 판단력 외에도 연필과 종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일단 종목을 보고서 좋아 보여 또는 이제 괜찮아 보여 이렇게 해서 찍기식으로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뭐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지 뭐 터닝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쓱 눈으로 보고 또는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투자하시는 투자는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을 같이 좀 하고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기업을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